정청래와 장동혁 양당 대표들의 목숨, 정치적 목숨을 말합니다. 이곳의 결과에 따라서 간당간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청래, 서울도 이겨야 되고 전라북도도 이겨야 됩니다. 처음에는 서울만 생각했었는데 전라북도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는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뒤에는 친명계가 있습니다. 김관영 뒤에는 송영길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관영이 당선되면 정청래의 정치적 미래는 갑자기 캄캄해지는 겁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요인이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전라북도가 탁 튀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에 서울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만약 호남을 잃는다면 그것은 국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무, 호남. 만약에 없을 무, 호남이 없다면 그것은 곧 시무, 없다.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만 패러디를 해서 말을 해본다면 양무, 한양, 시무, 승리. 만약 양무 없다면, 서울에서의 승리가 없다면 그것은 시무, 곧바로 승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무, 한양, 시무, 승리. 그만큼 서울은 이번에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뚜렷한 상징 그리고 분수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서울은 정원호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것입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나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일을 잘한다라고 추켜세워서 결국은 내로라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5선 6선씩 했던 사람들, 서울시장 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다 주저앉혔잖아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서울시장이 꿈이었어요. 그 다음에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도 서울시장이 꿈이었어요. 서울시장 후보들 민주당 쪽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솎아내고 교통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명픽,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 이 정원호로 딱 결정이 됐는데 정원호가 만약 패배한다? 정청래의 패배요, 이재명의 패배요, 민주당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의 경우에는 만약 대구를 뺏기게 되면, 대구가 김부겸 후보에게 넘어가면, 민주당 쪽에 넘어가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동안에 대구시장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공천 파동, 그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이 대구시장 자리를 놓쳤다는 그 총체적인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충청도에서 장동혁 대표는 충청도가 본인의 고향이자 지역구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충청에서 4곳의 광역단체장 그리고 한 곳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공주비어 청양. 그래서 국회의원 재보궐까지 합하면 5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성적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유지될 수 있느냐, 크게 약화가 되느냐, 그것이 갈릴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김광일의 입은 장동혁 대표가 내일 가장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을 선거 결과는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선거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만약 당선이 돼서 국회에 원내 입성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장동혁 대표를 즉각적으로 입지를 뒤흔드는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후보가 원내 입성을 하면 보수 쇄신을 외치는 친한동훈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비주류의 구심점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정청래 밀쳐내는 김민석, 올여름 여야 대표 바뀔까?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그 친민주당 성향의 그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공천한 후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청래 역시 자신의 다음 선거, 다음 뭐는 없을 것임을 명심하라 라고 저 김용미라고 써 있죠. 저런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가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한테 당신의 다음은 없어 라는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이게 이제 친청계, 친정청래계 쪽에서 큰 반발을 불러오고 그 좋아요를 지금 현재는 취소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어준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미 정청래 대표를 밀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그리고 그 뒤로 김민석 총리와는 여론조사 등을 두고 얼굴을 붉히기까지 했다. 김민석 총리가 자기 이름은 빼달라고 자꾸 했는데, 여론조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아주 얼굴을 붉혔었죠. 그래서 지금은 형국이 어떻게 되느냐, 정청래를 미는 친청계,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친명으로 나뉘어서 지금 8월 혹은 9월 초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놓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차기 당대표 후보로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 세 사람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석 총리는 6월 이달 안에 총리직 사임하고 오늘 저녁에 국무위원들하고 삼청동 공관에서 저녁밥 먹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고별 만찬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 총리로는 강훈식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 김정관 산업, 김용범 정책실장, 한정혜 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선거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총리도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의 인적 개편이 상당한 폭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6시 20분부터 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표함을 열면 투표지를 분류를 하고 수검표를 하고 개수를 하고 개표 상황표를 확인하고 위원들의 검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일 오후 7시 30분쯤 최초로 개표 결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내일 후보들 사이에 득표율 격차가 큰 지역은 내일 밤 12시쯤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접전지의 경우에는 모레 목요일 새벽
오전 3시나 4시쯤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개표는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때 평균 개표 시간은 약 7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투표율은 말이죠. 오전 7시부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고요. 투표율은 오전 7시부터 1시간 단위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부터는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합산한 통합 투표율이 발표가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 최종 투표율은 50.9%였습니다. 내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조선일보 유튜브는 내일은 특별 방송을 합니다. 내일 오후 5시 30분부터 특별 방송을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는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까지, 그리고 2부는 저녁 10시에서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